혹시 내가 폐경을 앞둔 건 아닐까? 드디어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가 지난 회차를 끝으로 종영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그 이후 가족들의 삶은 어떻게 이어졌는지 궁금해하셔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마광숙과 한동석 그리고 쌍둥이 자녀의 5년 후 이야기를 따뜻하게 그려보았습니다. 시청하시며 마음속에 여운이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마광숙은 그날 새벽 갑자기 치밀어 오르는 더위에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겨울 끝자락이라 그런지 밤 공기는 여전히 싸늘했지만 이마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갑작스레 심장이 뛰고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속이 울컥거렸고 입에서는 단내가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생수를 꺼내 마셨습니다. 하지만 속은 여전히 뒤집힌 듯 불편했고 한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아, 이게 갱년기인가? 마광숙은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머릿속에서 하나 둘 증상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두근거림, 이유 없는 피곤함, 짜증, 식욕 변화, 그리고 갑작스러운 감정 기복. 다 갱년기라면 갱년기였습니다. 나이가 40 중반을 넘기니 주변에서도 하나둘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광숙은 자신에게 이런 날이 정말 올 줄은 몰랐습니다. 후, 작게 내뱉은 한숨 속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도 정신이 없는데 혹시 건강 이상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한별과 한빛, 이제 막 유치원에 적응한 두 아이만 해도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유치원에 가방 챙겨보내고 도시락 싸고 감기라도 걸리면 밤새 간호하며 잠 못 자는 날도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몸까지 안 좋아지면 그녀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녀는 거실로 나와 조용히 커튼을 걷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하늘에는 별빛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아래 잠든 가족들을 생각했습니다. 한동석은 최근 LX 식품 사업 확장 때문에 거의 매일 야근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아이들 아침 등원과 저녁 식사만큼은 책임지려 노력했습니다. 한결과 한범도 퇴근 후 집안일까지 분담하며 꽤 성숙하게 마광숙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들 애쓰는 걸 알면서도 마광숙은 요즘 자꾸만 기운이 빠지는 자신이 야속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그녀는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한별이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유치원 안 가면 안 돼? 왜? 또 무슨 일 있어? 몰라, 그냥 가기 싫어. 선생님이 뽀로로보다 무서워. 한비치는? 나는 괜찮아. 근데 엄마, 오늘 얼굴 이상해. 어디 아파? 그 말에 광숙은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백하고 푸석한 얼굴, 거칠어진 입술,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쑥 들어간 눈. 어쩌면 아이가 더 정확히 그녀의 상태를 보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마광숙은 큰 결심을 하고 동네 병원에 들렀습니다. 괜히 불안한 마음도 있었고, 혹시라도 수치 이상이나 문제 소견이 있을까 싶어 피검사도 부탁했습니다. 요즘 속이 좀 안 좋고 계속 피곤하고요. 혹시 폐경전 증상인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의사는 차트를 넘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증상은 그럴 수도 있는데요. 혹시 생리 주기는 어떠셨나요? 최근에 좀 불규칙했어요. 근데 뭐, 그럴 나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우선 기본 혈액 검사랑 호르몬 수치 보고요. 가능하면 임신 여부도 같이 확인해 보시죠. 혹시 모르니까요. 임신이요? 설마요. 그녀는 웃으며 넘겼지만 의사는 진지한 얼굴로 검사를 권유했습니다. 1시간 후 간호사의 부름을 받아 진료실로 들어간 그녀는 의사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마광숙 씨, 결과 나왔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임신이세요. 현재 약 6주 차로 보입니다. 아기가 아주 건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네?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뇌는 정지된 듯 멈췄습니다. 임신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생리불순이 아니었고요. 폐경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매우 이상적인 초기 상태입니다. 마광숙은 멍하니 자리에 앉아 말없이 초음파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조그마한 점 하나가 앞으로의 모든 일정을, 생각들을, 계획들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기쁨보다는 당황, 혼란, 무게감. 이미 두 아이가 있고 가정도 안정적이며 지금껏 나름대로 평온한 일상을 만들어 온 그녀에게 셋째 임신이라는 소식은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쪽 깊은 곳에서는 아주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설렘 같은, 두려움 같은 감정이 뒤섞인 낯선 진동이었습니다. 나 다시 엄마가 되는 거야? 광숙은 그 말을 머릿속에서 천천히 되뇌며 사진을 꼭 쥐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폐경을 걱정했던 자신이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품게 되었다는 사실에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핸드백을 챙기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겨울 끝자락에 차가운 바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단지 이 감정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 그녀는 아직 자신이 없었습니다. 마광숙은 집에 돌아와 현관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익숙한 실내 풍경,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수저통, 거실 소파에 던져진 쿠션들, 그리고 식탁 옆에 놓인 한빛의 책가방까지 모두 그대로인데 오늘만큼은 그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초음파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 희미한 생명의 흔적은 너무나도 조용했고 작았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아이들보다 먼저 말할 사람은 단 하나, 한동석이었습니다. 광숙은 핸드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전화를 걸었을 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는 바쁘고도 피곤해 보였습니다. 여보, 병원은 다녀왔어? 응, 다녀왔어. 어디가 안 좋다고 했지? 위? 장? 아니면 그 갱년기라고 했던 증상 때문이야? 그의 질문 하나하나가 그녀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어떻게 반응할지 가늠할 수 없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숨을 고르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나 임신했대. 순간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짧은 모음은 광숙에게는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손에 들린 초음파 사진이 부들부들 떨리기까지 했습니다. 셋째라고. 응. 그리고 바로 이어진 목소리는 상상도 못한 색깔이었습니다. 정말이야? 여보, 진짜야? 와. 그 말에는 혼란도, 당황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이처럼 들뜬 기쁨이 묻어나왔습니다. 한동석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는 말도 안 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진짜 고마워. 정말 진심으로 고마워. 고맙긴 뭐가, 나 아직 정신도 못 차렸는데. 나는 처음부터 셋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했어. 아니, 사실은 넷도 괜찮다고 생각했지.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광숙은 그 순간 손에 쥔 초음파 사진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놀라움과 혼란 속에 겨우 버티고 있던 그녀에게 남편의 기쁨이란 건 기묘한 위로처럼 스며들었습니다. 그의 반응은 억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진심이었기에 광숙은 오히려 더 벅찼습니다. 하지만 나 겁이 나. 여보, 우리 지금도 힘들잖아. 쌍둥이 키우는 것만으로도 정신없고 우리 나이도 있고. 알아. 당연히 힘들지. 하지만 당신은 나한테 기적이야. 이번에도 나한테 또 한 번의 기적을 준 거야. 그의 말은 너무나도 단순했지만 그 단순함이 광숙의 감정을 무너뜨렸습니다. 입안에서 맴돌던 온갖 불안과 두려움이 그의 말 한마디에 조용히 허물어졌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그녀는 거실로 나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쌍둥이들의 웃음소리, 한별이 한빛을 쫓아다니며 부엌을 돌아다니는 소리, 그 모든 것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벽 한켠에 조용히 붙은 포스트잇 하나. 거기엔 한빛이 쓴 삐뚤한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수고했어요. 그 글을 본 순간 마광숙은 목이 메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고단함을 몰라도 사랑만은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한동석은 평소보다 빨리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뛰어들어온 쌍둥이의 품에 잠시 안긴 그는 마치 아이가 된 듯한 얼굴로 마광숙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고마워. 말로만 하지 말고 몸으로 보여줘. 예, 즉시 행동에 옮기겠습니다. 한동석은 재빠르게 주방으로 들어가 반찬을 데우고 탕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별은 아빠, 오늘 진짜 요리에 라며 눈을 반짝였고 한빛은 조용히 물컵을 나르며 도왔습니다. 마광숙은 그 모든 풍경을 소파에 앉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외롭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한결과 한봄을 불러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식탁에 초음파 사진을 올려놓자 둘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설마 진짜예요? 맞아, 셋째야. 한결은 잠시 말을 잃었고 한봄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 뒤 이어진 말은 모두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진짜 이건 또 다른 전쟁이네요. 한결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알아요. 이젠 앞으로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 같이 살면서 어머니한테 감사한 일 많았어요. 그러니 이제 저희가 도울 차례예요. 그 말에 마광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한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 아이가 그렇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한동석은 아이들 방을 살피고 주방 정리를 마친 뒤 마광숙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 내가 다 할게. 그건 불가능해. 엄마 역할은 결국 내가 해야 하거든. 그럼 둘이서 같이 하자. 언제나 그랬듯이. 그 말은 마치 오래전 신혼 때 한동석이 처음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둘이서 하면 못할 게 없어. 그때는 반신반의하며 웃어 넘겼던 말이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광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셋째라서 두려운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두려운 거였구나. 하지만 그 평온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광숙은 몸이 너무 무거워 외출을 포기하고 오전 내내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고 자신이 전보다 더 쉽게 지쳐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음 한켠에 어김없이 밀려오는 불안감. 이번에도 순탄치만은 않겠구나. 그 예감은 오래 지나지 않아 현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공주실이 마광숙의 임신 소식을 처음 접한 건 골든캐슬의 정원 벤치 위였습니다. 꽃봉오리가 하나둘 피어나기 시작한 초봄, 따사로운 햇살 아래에서 여유를 즐기며 커피 한 잔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전화기 너머 광숙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재차 확인한 후 공주실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너 미쳤니? 입 밖으로 나온 첫마디는 걱정 반, 놀람 반이 섞인 말이었습니다. 곧이어 그녀의 가슴 한쪽이 알싸하게 찌릿해졌습니다. 이 나이에 너 지금도 쌍둥이 때문에 매일 정신없다면서. 알아, 나도 놀랐어. 광숙의 말에 공주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기쁨과 걱정, 반가움과 혼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벤치에서 일어나 작은 연못 옆으로 천천히 걸어가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축하한다. 잘했다. 엄마가 또 할머니가 되는 거구나. 한별과 한빛은 임신 소식을 듣고 처음엔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동화책 속 이야기처럼 동생이 생긴다 늦는 말을 멍하니 듣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근데 엄마 배 안 불렀는데요? 아직은 작아 천천히 자라나거든. 그럼 지금은 어디 있어요?
엄마 배 안에 있어. 아주 작게. 그럼 우리 동생 생긴 거예요? 그제야 쌍둥이는 두 눈을 반짝이며 손뼉을 쳤습니다. 한빛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 동생이 생기면 잘해줄 거야. 울면 안아줄래. 한별도 따라 말했습니다. 나는 밥 먹여줄래요. 근데 기저귀는 아빠가 갈아야 돼요. 그 말에 온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부터 한동석의 하루는 본격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이른 아침, 눈을 뜨자마자 아이들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김밥, 토스트, 계란찜, 국까지 손수해내고 아이들을 차에 태워 유치원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광숙은 침대에 누운 채로 천천히 손을 흔들었고 한동석은 오늘 점심엔 바지락 꼭 해줄게요라는 말로 답했습니다. 아이들을 하원시켜 돌아온 뒤엔 간식, 목욕, 숙제까지 그가 모두 챙겼습니다. 광숙은 안방에서 배를 매만지며 조용히 아이들 웃음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 속에서 지금껏 느끼지 못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임신 12주 차를 앞둔 어느 날 마광숙은 극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즉시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빈혈이 심합니다. 철분 수치가 기준 이하입니다. 지금처럼 무리하시면 태아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한동석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광숙은 점점 쇠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한동석은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 홀로 주방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지쳐서가 아니라 그녀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자신에게 화가 났던 것입니다. 다음 날 한결과 한봄은 부모의 부탁을 받고 진지한 표정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너희 엄마 지금 많이 힘드시다. 이번엔 진짜 잘 쉬어야 돼. 네, 저희가 할게요, 아버지. 하원도 간식도 주말엔 동생들이랑 놀아줄게요. 한봄이 웃으며 말했고 한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가족으로서의 다짐이었습니다. 마광숙은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고 한동석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일은 발생했습니다. 임신 20주 차 한밤중에 마광숙은 갑자기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조기진통 징후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일주일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수 있어요. 그날부터 마광숙은 병원에 입원했고 아이들은 병실에서 손편지를 남겼습니다. 엄마, 얼른 나와서 아기랑 집에 오세요. 우리가 다 잘 돌볼게요. 그 편지를 읽고 광숙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감정이 북받친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위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의 창문 너머로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손끝으로 배를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는 꼭 건강해질게. 그러니까 너도 잘 버텨야 한다. 그 말은 분명 아이에게 한 말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에게 건네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몇 일 후 드디어 마광숙은 셋째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하였습니다. 마광숙은 산후조리를 위해 한동안 병실에 머물렀으며 아이는 신생아실에서 건강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고단한 몸을 누인 그녀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되었으며 때로는 눈물이 되어 베개짓을 적시기도 하였습니다. 한동석은 거의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갔습니다. 한별과 한빛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퇴근 후 다시 병원으로 와 마광숙의 손을 잡는 것이 그날의 유일한 일과였습니다. 마광숙은 남편의 손이 어느새 거칠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부드럽고 매끈했던 손은 사라지고 주름진 손등에는 피곤한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 있었습니다. 힘들죠? 마광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동석은 그저 웃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누워있는 게 더 힘들지. 나는 그냥 좀 지칠 뿐이야. 그의 말에 마광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서로의 고단함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것이 때론 가장 깊은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결과 한봄도 자주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연습이라도 한 듯 번갈아 아이를 안고 손수건으로 땀을 닦아주며 마광숙에게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젠 기저귀도 잘 깔아요. 엄마, 병원 밥 맛없죠? 다음에 찹쌀죽 만들어 올게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광숙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이 가족은 더는 남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드는 순간들이 쌓이면서 어느덧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간호사가 병실 문을 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산모님, 이젠 병실 이동하셔야 합니다. 일반실로요. 그 말을 들은 마광숙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배는 여전히 묵직했고 몸 구석구석이 무거웠지만 그녀는 의연하게 일어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육아라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기에 그 순간만큼은 더 이상 아프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동석은 휠체어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아내를 태웠습니다. 이동 중 그는 말없이 마광숙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무 말이 없어도 그들의 마음은 통하고 있었습니다. 이동을 마친 병실은 조금 더 작고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마광숙은 그 작은 공간이 더 아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가족이 자주 드나들 테고 아기의 첫 울음소리도 이 방에서 더 가까이 들릴 테니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마광숙은 그렇게 말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나무에는 겨우내 움츠렸던 잎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방 안에 새로운 생명처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생명의 계절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다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한동석은 새벽 6시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한별과 한빛을 깨웠습니다. 두 아이는 잠결에 눈을 비비며 투덜거렸지만 한동석의 품에 안기면 이내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화장실 문을 두드리고 칫솔을 들려주고 유치원복을 입히는 일련의 과정은 말 그대로 전투였습니다. 바지 하나 입히는데 5분, 아침밥을 먹이는데 20분, 신발을 찾고 가방을 챙기며 현관문을 나서기까지 또 다른 10분이 필요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부엌에서는 마광숙이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광숙 씨, 괜찮아요? 뜨거운 건 내가 할게. 괜찮아요. 가만히 있으면 더 피곤해요. 조금씩 움직여야 덜 붓는다네요. 마광숙은 분명 힘들었습니다. 몸이 회복되기엔 시간이 더 필요했지만 무언가 하지 않으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젖병을 씻고 작게 쌓인 빨래를 접는 사소한 일들마저도 그녀에겐 회복의 한 걸음이었습니다. 유치원 등원을 마치고 돌아온 한동석은 젖병을 소독하고 기저귀를 갈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걸친 셔츠는 점점 헐렁해졌고 머리엔 언제부턴가 흰머리가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동석은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새 아이의 아빠가 된다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결과 한봄도 그런 아버지를 보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한결은 주말마다 한빛과 한별을 데리고 동네 놀이터를 돌았고 한봄은 마광숙에게 엄마, 쉬고 있어요. 저녁은 제가 만들게요. 라고 말하며 주방에 섰습니다. 라면 하나를 끓이면서도 조심스럽게 스프를 반씩 나눠 붓는 모습에 마광숙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가야, 넌 정말 복덩이구나. 마광숙은 아기 침대에 누운 셋째 아이의 볼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난 뒤 가족이 조금 더 단단해졌다는 걸 매 순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날에도 예기치 않은 일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 한빛이 열이 펄펄 끓어 병원 응급실을 찾게 된 것입니다. 급하게 운전대를 잡은 건 한동석이었고 마광숙은 뒷자리에서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빠, 내 동생 죽는 거예요? 한별이의 물음에 한동석은 운전대를 꽉 잡은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작은 손이 얼마나 떨고 있었는지 한동석은 차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병원에서 큰 이상은 없다는 진단을 받았고 단순한 바이러스성 감기라는 설명에 모두의 숨이 놓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가족은 거실에 다 같이 누워 마치 그동안의 긴장을 내려놓은 듯 함께 숨을 고르며 조용히 꿈나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씩 흘러 셋째 아이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말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 단 한마디에 그동안의 수고와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한동석은 기저귀를 갈다 말고 아이를 번쩍 안아 올리며 웃었습니다. 들었어요? 우리 아기가 아빠라고 했어요. 마광숙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정말 잘해줬나 봐요. 아이가 제일 먼저 아빠를 부르네요. 그날 저녁, 마광숙은 처음으로 가족에게 고백했습니다. 처음 셋째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땐 솔직히 겁이 났어요. 내 나이에 또 하나를 키울 수 있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가 없었으면 이 모든 순간을 경험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모두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마광숙은 잠든 아이들 이마에 입을 맞추고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한동석은 옆에서 묵묵히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동석 씨, 응? 고마워요. 이렇게 오래 버텨줘서. 나 당신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한동석은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수많은 말들이 마광숙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우리 이제 조금은 쉬어도 되겠죠? 아니요. 왜요? 아직 아이들 대학까지는 멀었잖아요. 그 말에 마광숙은 웃음을 터뜨렸고 거실을 가득 채운 아이들의 숨소리와 함께 평화로운 밤이 깊어갔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육아의 무게, 반복되는 일상의 고단함 속에서도 마광숙과 한동석은 서로를 바라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가족은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서로의 하루를 버텨주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그렇게 또 하나의 계절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웃고 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단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 영상이 따뜻한 여운으로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새롭게 시작되는 감성 가족극 화려한 날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